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이어서 발표된 데이터댐 구축 사업인데요. 제가 이 전략을 수립하는 거나 데이터댐 구축 과제를 기획하는 일을 사실 기획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왜 저희 정부가 이런 전략을 추진을 하게 되었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간략간략하게 시간상 주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외국에서도 ICT 강국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가 AI 강국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도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8년이나 19년쯤에서 전 세계적으로 AI가 4차 산업혁명의 근간 기술이며 범용기술이라는 걸 깨닫고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AI를 국가적인 기술 혹은 국가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국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동향을 받아들이면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 국가를 어떻게 하면은 AI 강국으로 발돋움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단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년 10월에 대통령께서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기본구상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AI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큰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것을 받아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그해 12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 작년에 이제 디지털 뉴딜, 데이터댐 이런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서 AI를 국가 전체의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일련의 정책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요. 차츰 대외 경제가 조금 회복된다는 뉴스들이 들리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회복되더라도 디지털이라든지 비대면 경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나 산업을 이끄는 주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효율이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만이 차별화되고 또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강점이 뭔가를 고민해 보면은 일단은 교육률이 높다는 부분이 있고요. 제조업의 강점이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라든지 ICT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점 기반 위에서 저희가 무엇을 잘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국가 전략에 담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코로나 시절에 경기도 침체가 되고 비대면 경제가 대두가 되니까 경제 회복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래 사회에 대응을 하자는 취지에서 디지털 뉴딜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잘 구성을 할 건가, 그리고 구성된 생태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활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역기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저희가 대비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첫 번째 생태계의 첫 번째 과제였는데요. 데이터에 관련된 것은 데이터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클러스터 지역 AI 육성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기술 파트에서는 사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설명이 사실 조금 어렵고 많은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를 한데요. 요즘에 또 추세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라 해서 학습용 데이터를 조금 쓰면서 범용의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욕구들이 많은데요. 물론 요즘에는 또 GPT-3를 통해서 대량의 컴퓨팅 파워를 가진 이제 기술로 발전은 되고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 생각은 기술 분야에서도 캐치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에 예타도 약 한 4천억 정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원천 기술이라는 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들이고요. 그 기술 파트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실제 저희가 예측할 때는 저희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약체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인공지능은 시스템 반도체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갈 것이고 인공지능 반도체가 결합되어야만이 아까 보신 드론이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모든 그 사물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결합이 될 것이고 그 결합된 그 사물에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생성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경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의 근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조업의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제조업 강점과 인공지능 반도체의 결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부분은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저희한테 많이 요청을 하시고 바꿔야 된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법제도 부분이고요. 실제 기술이 늘 항상 법보다 앞서가고 그리고 기술을 법이 못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과감하게 기술을 캐치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스타트업 육성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고요. 인재 양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태계를 조성하고 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생태계를 누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도 국가 발전이라든지 사회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급 인재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소프트웨어라든지 AI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지식 같은 것들은 조금 습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시수 확대라든지 정규 교육 과목으로 소프트웨어나 AI를 좀 넣자 하고 교육부랑 많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에서는 저희는 AI 플러스 X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존의 일반 산업하고 AI가 결합돼서 실질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정부라고 표현되고 있지만은 공공 부분이 가지고 있는 SI 장비 자체를 민간 클라우드 쪽으로 옮기는 거 하고 그리고 원스톱으로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대목이 정부 쪽에서 저희가 기획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AI가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많이 걱정되는 게 실업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업에 대해서 어떻게 재교육을 시키고 실업자분들한테 어떻게 재교육을 시키고 고용 안정망을 어떻게 탄탄하게 끌고 갈 것인가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외국의 AI 정책에서도 역기능 파트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는 역기능 쪽으로 보시면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실제 그거보다 더 많이 요즘에 논의되는 것은 AI 윤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도 사실 벤처 기업에서 윤리 문제를 촉발시키는 여러 사건들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도 가든지 간에 AI가 국민들한테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AI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다면 AI 산업은 발전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발자라든지 활용자 국민들이 AI를 대하는 윤리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윤리 기준이 강조가 되면 산업 발전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요구 수준을 미트시키는 그런 기술력이나 재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 가능한 그런 신뢰성을 요구하는 요구 기준도 설정은 하지만은 그걸 미트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담은 게 인공지능 신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데 그 구축할 때는 기술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될 것이고요.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역기능을 대비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데이터템 구축의 경우 데이터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데이터템이라는 말을 만들기는 이제 사실 이게 좀 기획을 해서 장명은 뒤에 하게 됐었는데요. 보시는 흐름도와 같이 IoT를 하든지 아까처럼 드론이 되든지 저희 생활 근처에 있는 충분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데이터들은 5G가 되든 아니면 유선망이 되든지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전송된 데이터들을 데이터댐에 수집, 가공, 분석해서 AI와 접목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AI가 각 산업 영역에서 합치가 된다 그런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뉴딜 데이터댐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댐은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떻게 수집을 할 것이냐, 그리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가공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가공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요즘에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많이 좀 더 부밍업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앞으로 클라우드 위에서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공공이나 민간 할 것 없이 어느 나라가 잘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경제라든지 AI 경제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를 많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하심에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는 쪽에 정책의 포커싱을 많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인공지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한 70에서 80%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정부가 25년까지 1,300조, 약 2조 5천억을 투입을 해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할 예정입니다. 6월 말 정도에 지난해 구축한 170종의 학습용 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이고요. 올해도 190종이 개발될 것이고 내년에도 한 350종 정도의 학습용 데이터가 개발돼서 개방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모아지고 데이터가 거래가 되어야 되고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모으고 판매하고 가공할 수 있는 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플랫폼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국가 데이터 지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AI 플러스 X는 다른 부처와 같이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게 되면 지뢰 탐지라든지
해안 경계 그리고 의료용 데이터를 활용한 병사들의 의료 진료 인원 내용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제가 이제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클라우드에서 우리나라가 좀 약한 게 사스나 파스 부분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스나 파스 부분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입니다. 데이터 기본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데이터 기본법이 앞으로 통과가 되게 된다 그러면 데이터 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보다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길 것입니다. 많은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주제 하나가 큰 프로젝트이고 설명드릴 게 많지만은 큰 스케치라고 좀 봐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뭐 저희과나 저희 회사 가기정통부쪽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만 과장님의 좋은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